물, 치료의 핵심이다. 갈증을 몰라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벤벤겔리지 20여 년 전에 이런 귀한 책을 떼었는데 실천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7번째, 고갈 관리와 자원 관리를 위한 주요 프로그램. 새로운 의학의 진보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은 증세는 체내의 생리적인 공정에 관련된 문제로 고려되어야 한다. 생리적인 공정은 체내의 여유분의 물과 그 외의 주요 요소들의 공급이 부족할 경우 그에 대한 배급 및 자원관리 형태를 나타내 준다. 천식, 알레르기, 고혈압, 제2형 당뇨, 변비, 자가면역 질환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지 않거나 탈수의 신호인 통증이나 소음, 가쁨, 알레르기 등의 중요한 의미를 깨닫지 못할 경우 몸은 어쩔 수 없이 질병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 위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국부적이거나 전반적인 수분 부족과 그와 관련된 화학적 환경 변화로 인해 몸의 붕괴가 시작되었다는 경고장이라고 할 수 있다. 자가면역 증세를 반전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뿐더러 심지어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들 질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알칼리 균형의 중요성은 물론 일련의 아미노산 소실, 아연이나 마그네슘과 같은 필수 미네랄의 흡수 부족이나 소실, 필수 비타민과 지방산의 절대 부족 등 탈수와 관련된 신진대사의 중요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천식과 알레르기. 천식이란 무엇인가? 아무런 사전 경고 없이 거의 숨이 막힐 정도로 호흡이 가쁘게 되는 경우를 두고 흔히 천식이라고 한다. 매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천식으로 인해서 질식사하기에 이른다. 숨쉴 때마다 반복되는 마른 기침에서 천식이 연주하는 경우도 들어있다. 폐에 뚜렷한 이상이 있는 것도 아닌데 숨을 내쉴 때마다 헐떡이며 시근거리게 된다. 천식은 1700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에게 대부분의 경우 어린이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천식과 알레르기는 몸이 필사적으로 물을 원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생각된다. 천식과 알레르기는 인체 내의 탈수가 진행 중임을 알려주는 신호이다. 몸의 상태가 계속 악화되면서 마침내 다른 탈수 합병증들이 자리 잡게 되고 결국 제 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일찍 죽게 될 것임을 예고해 주는 것이다. 자신의 경험과 연구를 통해 나는 체내에 고도로 정교한 수많은 비상갈증 신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우리 몸속의 이러한 새로운 수분 부족 징후를 자각해야만 한다. 몇몇 건강 질환을 치유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 다른 액상 음료들 대신 물을 마시는 일뿐이다. 질문: 이 모든 것이 천식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대답: 천식과 알레르기는 체내 탈수의 중요한 징후로서 주로 각종 히스타민 약품으로 치료되고 있다. 히스타민은 늘어난 수분 섭취에 대해 갈증 메커니즘을 조절하는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이다. 또한 히스타민은 고갈된 체내에서 그나마 쓸 수 있는 물에 대해 배급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한다. 히스타민은 체내 고갈 관리에 사용되는 가장 귀중한 요소 가운데 하나로서 흔히 인체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인해 잘못 알려진 바와는 달리 해로운 물질이 아니다. 탈수 상태에서는 히스타민의 생성과 활동이 크게 증가하며 그에 따라 수분 배급 프로그램이 생겨나고 있다는 비상갈증 신호와 징후가 일어난다. 폐 속의 히스타민의 방출이 증가됨에 따라 쇠기관지가 경련을 일으키면서 수축하게 된다. 기관지에 미치는 히스타민의 이러한 자연스러운 경련 작용은 호흡 중에 정상적으로 증발하는 수분, 겨울철의 입김을 보면 알 수 있다. 보존하기 위한 인체의 의도적인 행위 가운데 하나이다.
탈수 상태에서는 폐 조직이 아주 취약해진다. 폐 속의 기낭은 그 벽이 아주 얇으며 언제나 습기를 보존해야 하므로 물을 필요로 한다. 이들 기낭을 통한 끊임없는 공기의 흐름 또한 기낭 내벽의 유효 수분을 증발시킨다. 탈수는 기류의 속도가 줄어들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이들 조직 내의 유효 수분량을 감소시키며 손상을 유발하게 된다. 요컨대 이것이 바로 천식 환자가 폐를 통과하는 기류에 대해 장애를 일으키는 근원 원인이다. 히스타민은 폐를 통과하는 기류의 속도를 줄이는 일을 맡고 있다. 그러한 기류는 기낭에 붙어있는 세기관지의 수축을 유발한다. 또한 히스타민은 진하고 끈적이는 점액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촉진하게 되는데 그 점액은 세기관지를 부분적으로 틀어막고 세기관지의 내벽을 보호해준다. 히스타민이 탈수 상태에서 이 모든 활동을 수행하는 이유는 몸의 정교한 통로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 통로는 외부의 공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보호하지 않으면 쉽고 건조하고 말라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히스타민에 대해서는 제10장의 신경전달 물질에 관한 부분에서 더 상세히 다루게 될 것이다. 알레르기와 면역체계. 몸이 탈수 상태에 이르게 되면 히스타민은 체내의 유효 수분을 잘 보존하여 기능의 주요 정도에 따라서 각 기관에 분비하도록 주선한다. 탈수가 점점 더 심해지면서 체내의 히스타민 생산율은 급격히 증가한다. 그러나 몸에 수분이 공급되면 히스타민은 있어서는 안 될 부분에서 사라지게 된다. 물이 적당히 공급되면서 히스타민의 생산과 과도한 방출은 적당한 비율로 억제된다. 물과 히스타민의 이러한 상관관계는 다양한 동물 실험을 통해서 입증된 바 있다. 이제 물 자체가 매우 강력한 항히스타민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 생리학적으로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면역체계의 억제. 히스타민에 민감한 일부 특정한 백혈구들은 골수내 면역체계의 활동을 강력하게 억제한다. 그에 맞서 면역체계의 활동을 촉진하는 세포들은 백혈구의 2배에 달한다. 따라서 탈수가 오랫동안 지속됨으로써 일정량 이상의 히스타민이 생산되고 방출될 경우에 인체의 명령기진 골수의 면역체계가 억압될 수 있다. 지속적인 탈수 상태에서는 히스타민의 생산율과 저장률이 정상치 이상으로 대단히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면역체계 쪽의 탈수를 통해 히스타민의 방출이 자극받게 되면 엄청난 양의 히스타민이 조직 속에 방출되게 된다. 그 반면에 항체의 생산과 효능은 이미 탈수로 인해서 억압받고 있어서 꽃가루나 항원 등과 같은 외부 병원체를 감당하기에는 불충분하다. 꽃가루 처리되어 이러한 외부 병원체가 눈에 침입하게 되면 이 문제로 인한 엄청난 심각성이 분명해지게 된다. 화분을 중화시켜야 하는 항체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눈물샘이 민감한 안막, 즉 결막에 침입한 자극적인 꽃가루를 씻어 없애야만 한다. 이 때문에 히스타민은 눈을 덮고 있는 민감한 막과 코후 통로에 물을 분비하기 위해 그토록 지나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필요에 의해 자연적으로 생겨난 반응이다. 물세척은 항체가 중화할 수 없는 자극적인 꽃가루 종류를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꽃가루 알레르기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물을 좀 더 마시는 것으로 천식과 알레르기를 예방할 수 있다는 말인가? 라고 묻는다면 나는 몇 번이고 그렇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어떠한 약이나 비용도 들이지 않고 자연적으로 천식과 알레르기를 예방할 수 있다. 물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인체의 수분 조절과 고갈 관리에서의 히스타민의 주요 역할 덕분이다. 만성 탈수가 인체 내의 천식과 알레르기의 주 요인이라는 것은 이제 자명한 사실이다. 그 최적의 치료법은 수분 섭취 습관적이고 규칙적으로 늘리는 것이다.
천식이 있거나 다양한 꽃가루나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을 가진 사람들은 엄격히 주의를 기울여 날마다 약간의 소금과 함께 적당량의 물을 마심으로써 증세의 재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알레르기와 천식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에게는 탈수의 다른 징후들도 나타난다. 자신의 몸에 필요한 규칙적인 수분 섭취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분명 그 외에도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 관한 조금이나마 미심쩍은 생각이 든다면 뒤에 소개할 앤드류 J. 보만의 편지를 읽어보기 바란다. 만약에 알레르기와 천식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반드시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기 시작해야 한다. 또한 몸의 상태가 정상을 찾을 때까지는 카페인과 알코올도 중단해야만 한다. 심장과 신장의 기능이 정상적인 사람들은 식사의 30분 전마다 2잔의 물을 마시고 식사 후 2시간 30분 후에 1잔의 물을 마셔야 한다. 수분 섭취를 늘리게 되면 소변 생산의 증가에 따라서 소실되는 염분을 보충하기 위해 소금의 섭취 또한 늘려야 한다. 소금에 대한 내용은 제13장에 다시 다룰 것이다. 보만은 하나하나 연이어 나타나는 여러가지 탈수 증세로 고생하던 끝에 결국은 어떤 치료도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기에 이른다. 의사는 보만에게 죽음에 대비해서 미리 주변 정리를 해둘 것을 조언했다. 다행히도 그는 물의 의학적인 효능을 알게 되었고 아직까지 살아있다. 그는 서서히 호전되고 있는 한 가지 증상만을 제외하고는 탈수로 인해 생겼던 다양한 문제들을 회복했다. 보만의 개인 병력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아동기에 앓았던 알레르기와의 강한 연관이다. 알레르기는 몸을 충분히 소화시키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훗날의 중병들을 야기하게 된다. 천식과 알레르기에 관한 보다 많은 정보와 자신의 문제를 치유할 수 있었던 사람들의 수많은 증언에 대해서는 나의 책 천식과 알레르기, 루푸스에 관한 기초지식 ABC of 아스마, 알러지 앤 루푸스를 참조할 수 있다. 벤맨 갤리지 박사님께 제 이름은 앤드류 J. 보만 4세이며 42살의 젊은이입니다. 제 나이 아직 34일 때 적어도 44은 되어 보였답니다. 제 인생의 대부분은 병마와 싸우는 사이에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 찾은 활력과 생명력으로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마다 축제의 기분에 젖어 있습니다. 저는 만성적으로 탈수된 상태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럴 정도로 어리석지는 않답니다. 저는 1956년 10월 29일 펜실베니아의 테일리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저를 애지중지 돌보셨고 예방주사 역시 빠뜨리지 않으셨지요. 유아용 조제 분유로 저를 키우셨고 나중에는 시리얼과 주스 등을 먹였으며 제가 배가 아파 울곤 하면 물을 조금 먹이곤 하셨답니다. 저는 첫 번째 소아마비 백신을 맞고 나서 이유도 없이 허리 아래가 마비되었습니다. 전문의는 의아해하면서 발육부진 소아마비라고 진단했다는군요. 마비 증상 느닷없이 생겼던 것처럼 또 느닷없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6살 무렵 1학년이 되어서 백신 효능 촉진제를 맞았을 때 다시 마비가 생겼습니다. 몇 달 동안의 입원과 침대 생활로 인해 몸무게가 불게 되고 말았지요. 저는 식사를 빼놓지 않고 다 먹었고 손님들이 오면 탄산 음료를 마셨으며 물은 이따금씩 조금씩 마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마비 증상은 사라졌습니다. 제가 3학년이 되기 시작하면서 만 8살 정도에 저의 알레르기 증상과 고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른 기침을 자주 하는 것이 문제였죠. 봄철부터 가을까지 새로 쫙 깎은 잔디 근처에 있을 때면 숨쉬기가 약간 힘들고 눈이 가렵고 물기가 있으며 몸이 피로해지는 등의 일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에 다닐 때는 알레르기로 인한 일시적인 기절을 경험하곤 했습니다. 1979년 무렵 저는 한 전문의를 방문했고
그는 저에게 알레르기와 천식이라는 진단을 내리더군요. 알레르기 주사를 맞고 공기 흡입기 등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를 받아도 증상은 나빠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입술은 언제나 건조하고 갈라졌습니다. 그 당시 저는 하루 2잔 내지 4잔 정도의 커피와 함께 탄산 음료 몇 잔을 마셨고 홍차와 술도 조금 마셨습니다. 물은 낮 동안에 어쩌다가 한 잔을 마시곤 하는 정도였지요. 알레르기와 천식은 계속되다가 1999년, 96년 하루에 물을 2에서 3쿼터, 1.9리터, 2.8리터 정도까지 마시게 되고 나서야 비로소 없어지더군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알레르기나 천식으로 고생하지 않습니다. 제가 당뇨를 앓기 시작한 것은 15살 때였습니다. 저는 인슐린 의존성 혹은 소아당뇨라고 진단받았습니다. 카페인이 함유된 것을 포함한 다이어트 음료를 마시기 시작한 것이 바로 그때였지요. 당시 저는 아직도 하루에 2잔 내지 4잔 정도의 물만을 섭취하면서 차를 마시고 있었고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답니다. 몇 년 사이에 당뇨로 인해서 여러 번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쯤에 당뇨성 신경병증을 앓게 되었는데 그 때문에 다리가 퉁퉁 붓게 되더군요. 저는 다리에 염료 주사를 맞기로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도플러 레이더 검사 결과 제 다리 혈관에 어떤 뚜렷한 방해물이 있다는 것이 입증되고 나자 진단성의 관찰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었죠. 한데 염료 주사를 맞자 제 다리의 혈관이 터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붓기가 더 심해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때 정맥부전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결국 1994년 1년 이내에 아마도 다리 제거 수술을 해야 할 것이라는 선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당뇨 인슐린 공급 시험을 진행하고자 시도하던 중 눈속의 망막혈관이 커져서 출혈이 되고 당뇨 망막병증 디아베츠 리티노패치는 사실이 초기 검진에서 밝혀졌습니다. 저는 그 후 15년간에 걸쳐 새는 혈관을 봉하고 새로운 혈관이 자라는 것을 막기 위해 레이저 수술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1992년 크게 확장되기는 했지만 그나마도 양성인 전립선이 발병했고 신장 기능이 저하되는 징후가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1993년에는 약간의 성기능 곤란을 경험했습니다. 1994년 저는 자연요법 내지는 유서요법 의사에게 진료를 받기 시작했고 그분은 대체 의약품으로 치료하는 것 외에 제게 물 섭취량을 늘리라고 충고했습니다. 저의 인슐린 섭취량은 1일 약 95단위였습니다. 1976년에는 여러가지 면역체계 문제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전연성 단핵구증이 발병했습니다. 1979년 당시의 잦은 입원 중에 다시 단핵구증을 진단받았습니다. 의사들은 다시는 단핵구증에 걸려서는 안 된다고 단언하며 전문의와 상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독감 백신을 맞고 퇴원했지만 하루 만에 다시 40일도의 고열로 입원해야 했습니다. 많은 검사를 받고 있었지만 별다른 것이 나타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격심한 복부 통증에 대해 여러가지 검사 결과 비장 옆에 또 하나의 비장이 붙어 자라고 있으며 그건 역시 비장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해에 어느 집을 방문했다가 저온 살균되지 않은 우유를 마시고는 장관 내 세균 감염으로 다시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답니다. 브루셀라 및 프로테우스 OX19라는 진단이었고 저는 더 많은 항생제 치료를 해야 했지요. 1980년인가 1981년 중에 또 한 번 단핵구증이 발병하여 다시 병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당뇨 조절 문제가 제게는 끊임없는 전쟁이었습니다. 한 감염질환 전문의가 외부 병원치에 대항하는 수많은 특별 항생물질도 역시 감염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의사들은 그것이 나의 잦은 감염과 마찬가지로 천식과 알레르기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고 언급하더군요. 1980년대에는
여러 번의 입원과 질병, 실직, 스트레스 관련 질환 등으로 가득 찬 채 보낸 기간이었습니다. 제가 페니실린과 테트라사이클린에 알레르기가 있다고 진단받은 것도, 고혈압이 발병한 것도, 만성피로 증후군, 림프양 증가증, 관절염, 점액낭염, 섬유근통, 위산역류나 장 문제 등을 진단받은 것도 그때였지요. 또한 왼쪽 등의 옆구리에는 양성종양이 생겼습니다. 갑상선 부분에는 작은 혹이 생겼으며 나카드뮴, 알루미늄 중독 등을 진단받았는데 그런 것들을 집 근처의 매립지에서도 발견된 것들이었죠. 과체중에다가 수면 중 무호흡증까지 생겼습니다. 검사 결과 6시간 동안에 300번 이상의 호흡 중단과 기면 발작이 있음이 밝혀졌답니다. 저는 충분한 수면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결국 수면 무호흡증을 고치려고 수술을 했고, 밤에 숨쉬는 것을 돕도록 목에 기관 절개 튜브를 끼웠으며 기도가 열려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호흡기를 씌운 채 잤습니다. 1980년대까지도 하루에 겨우 몇 잔 정도의 물만을 마시는 반면에 커피를 많이 마셨으며, 더불어 사카린, 나중에는 뉴트라스위트, 설탕, 대용, 저칼로리, 감미료인 아스파탐 한 상표를 많이 먹고 있었습니다. 1987년 저는 불구를 선고받았습니다. 1992년 36의 나이였지만 겉보기에도 스스로 느끼기에도 저는 마치 40대 후반 같았고, 실제 상태는 겉모습보다도 더욱 안 좋았습니다. 저는 비타민 허브 등과 더불어 천연 보충제를 복용하고 그 외의 자진요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진요법을 행하는 의사의 권고는 물 섭취량을 늘리는 한편 카페인 섭취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었죠. 저는 이미 발의 감각을 잃은 상태였고 늘 피곤하고 몸이 욱신거렸으며 우울할 뿐만 아니라 희망도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물을 좀 더 많이 마시고 카페인 섭취를 약간 줄이기 시작했고 1995년 무렵에는 건강도 외관도 훨씬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하루에 고작 0.9리터에서 1.4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고 있었을 뿐 몸속에서 카페인을 모두 몰아내거나 바다 소금을 사용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1995년 9월 왼쪽 옆구리의 멍울이 붉게 변하면서 가렵고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주치의는 멍울을 제거한 뒤에 검사를 하기 위해 어딘가로 보냈습니다. 10월에 피부 B 세포 림프종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하나의 종양이 있던 등에는 이미 26개의 새로운 종양이 자라고 있었고 그 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피부 표면의 임파종암으로서 흔치 않은 병이며 아직 그에 대한 연구가 그다지 진행되어 있지 않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는 갈륨 스캔을 통해 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에서 온몸의 표면이 양성 암세포로 이글거리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뒷옆구리는 보다 밝은 하얀색으로 고도 양성이었으며 이미 2개의 흑색종을 제거한 바 있는 가슴 가운데 부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병원에서는 국부적인 방사선 치료를 받으라고 권유하면서 종양이 나타나면 그것도 역시 방사선 치료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아니면 필라델피아로 가서 전신에 방사선을 쬐는 것도 좋다고 했습니다. 결국 등에 방사선 치료를 받았는데 그 덕에 3도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저는 온몸에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것은 거절했고 치료 중반 무렵부터는 유사요법 의사가 천년세척요법을 시작했습니다. 암 전문의는 제게 무엇이든 시도해보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라고 조언하면서 주변 정리를 해두라고 하는 말도 함께 하더군요. 저는 물 섭취를 늘렸고 영양 보충제를 복용하면서 자연 치료를 받았습니다. 1995년 11월 답을 찾아 헤매는 가운데 저는 한 사람을 소개받았는데 그 사람은 제게 박사님의 물치유 프로그램을 알려주며 치료하기 위해서는 아주 적절하게 철저하게 그 방법을 고수해야 한다고 충고하더군요. 저는 그때부터 물 섭취를 늘리기 시작했으나 소금 섭취를 늘리는 것은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고혈압에 관련된 전통적인 의학적 금기 때문이었지요. 나중에 그러한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고 나서야 소금 섭취도 역시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1996년 3월 저는 또다시 갈륨 스캔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사진에는 그 어떤 암의 징후도 나타나 있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은 갈륨 스캔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유사요법 의사와 저는 내가 나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을 더 많이 마시고 카페인을 줄인 것, 식사 습관의 변화, 자연약제, 그리고 믿음 덕분에 저는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의 건강은 지속적으로 호전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 개의 비장을 갖지 않고 않을 뿐더러 하나뿐인 비장은 크기도 기능도 정상입니다. 지금 저는 아침에 첫 잔의 물을 마시기에 앞서 손바닥에 바다 소금을 핥고 있습니다. 소금도 걱정하지 않고 사용합니다. 저는 지금 하루 5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고 몇 가지 보충제를 복용하는 한편 도정하지 않은 여러 가지 곡물류와 신선한 과일 및 야채 등을 먹습니다. 제 허리 사이즈는 늘 43인치였지만 지금은 36인치이며 몸무게 또한 112kg에서 95kg으로 줄어들고 단단한 근육 덩어리도 생기게 되었답니다. 안색과 외모는 30대 초반 남성과 다를 바 없으며 남성으로서의 힘은 20대 수준입니다. 발목은 더 이상 붓지 않으며 맥박은 그렇습니다. 한때는 죽었던 저의 맥박이 다시 살아뛰고 있습니다. 저는 그 온갖 질병들로 인한 약들을 더 이상 아무것도 복용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한 번에 적어도 15가지 처방약을 먹곤 했었지요. 인슐린 또한 하루에 95 단위에서 35에서 45 단위 정도만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만성 간염이나 피로로 고생하지 않고 하루 12시간, 14시간씩 자던 내가 요새는 6시간, 8시간을 자고 있습니다. 전에는 항생제를 끊임없이 복용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거의 그럴 일이 없습니다. 알레르기도 천식도 위식도 역류 질환도 더 이상 없습니다. 관절염이나 점액낭염이나 장질환 등도 고통받는 일도 더 이상 없습니다. 최근에 스트레스 검사를 받을 때 저보다 나이 어린 의사가 내 건강 상태가 자기보다 좋다고 말하더군요. 고혈압도 꾸준히 나아지고 있답니다. 갑상선의 종기도 이제 없어졌고 잠도 더 잘 자며 중금속 독성도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새로운 삶을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기도에 답을 하셨습니다. 내 몸과 마음과 정신을 치유하도록 자연의 방법으로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물과 소금, 미네랄 보충제, 질 높은 영양식, 삶의 질에 있어서의 계속되는 호전과 더불어 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진실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앤드류 보어만 98년도 내용이네요. 이렇게 체험담을 쭉 잘 했습니다.